안녕하십니까, 이강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건축 구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제1장 건축 구조. 자, 먼저 여러분 건축 구조에 관한 용어가 굉장히 내용이 자체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이 자체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나온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먼저 강도 감소 계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강도 감소 계수인데요. 자, 이 강도 감소 계수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만약에 나온다면 뭐 용어에 관련 그 내용 중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재료 공칭 강도와 설계 강도의 차이, 가지고 있는 공칭 강도와 실제 강도의 차이를 여러분 지금 차이 또는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 완성된 부재의 차이, 그리고 내력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게 한 안전계수. 자, 이런 걸 여러분 강도 감소 계수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어떤 강도가 있어요. 근데 실제하고는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여러분 줄이기 위해서 자, 강도 감소 계수를 설정을 해줍니다. 기본이 여러분 1이에요. 자, 그래서 강도 감소 계수가 여러분 소수점이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0.1 그러니까 0.57 뭐 0.6, 0.5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강도 설계법 나와 있죠. 자, 요즘 거의 대부분 이 강도 설계법 가지고 자 하는데요.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 피탄성 고동을 고려하여 선정한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예요.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과 자, 계수하중에 의한 부재력이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공칭 강도에다가 자, 설계 강도 감소 계수. 요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게 자, 강도 설계법입니다. 자, 그 내용 확인하시고. 자, 볼까요? 자, 그다음에 건설 가치 공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축 구조에서는 안 나오지만 건축 시공 쪽에서 가다 보면 건설 가치 공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자, 한 번 정도만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건축 구조 요소가 나옵니다. 건축 구조를 구성하는 부재 중에서 구조 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 요소. 자, 쉽게 해서요. 자, 구조 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 요소. 자, 예를 들어서 뭐 배기물, 자, 배기구 그다음에 부가물, 그다음에 장식물, 부착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 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거 표지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공칭 강도네요. 자, 공칭 강도 갑시다. 자, 구조체나 공칭 강도예요. 공칭 강도. 자, 그래서, 자, 공칭 강도는요. 자, 구조체나 구조부재가 하중에 대한 저항 능력을, 그러니까 어떤 하중에 대해서 버티는 힘을 여러분 공칭 강도로 하는데 적합한 구조, 역학적 원리나 현장 실험 또는요 축소부형의 실험 결과로부터 유도된 공식과 자 기본적인 거 공식과 규정된 재료 강도 및 부재 지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이걸 여러분 공칭 강도란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이것은 뭐 그전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얘기 좀 볼까요? 비선형 해석. 자, 어떤 구조물을 해석할 때 이게 자, 비선형이라는 건 선형이 아니란 뜻이에요. 비가 앞에 비자가 들어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비자가 들어가면 아닐 비자를 써서 아니란 뜻이야. 뭐 뒤에가. 그러니까 선형 형태의 해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물의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와 응력 변형 관계가 비선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동에 가깝게 부재력과 변이가 산출되도록. 예를 든다면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 그러면 어떤 변형이 이렇게 선형으로 이루어지면 거의 비슷하게 자, 어떤 힘에 대해서 이 변형이 비교적 선처럼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걸 선형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선형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것. 그렇죠?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네. 다음에 쭉 보시면 되고요. 설계하중 볼까요? 설계하중입니다. 자, 설계하중 얘기할 거예요. 설계하중. 자, 구조 설계 시 적용되는 하중. 구조 설계일 때 적용되는 하중을 여러분 설계하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강도 설계법 또는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는 개수하중을 적용하고 그 각각에 맞는 개수하중을 적용하고 기타 설계법은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봐요. 설계하중은 강도 설계법에서는 또는요 한계 상태 설계법이 있어요. 자, 요즘 여러분 추세가 여러분 한계 상태 설계법을 주로 많이 할 건데, 자 여기에서는요 개수하중을 적용합니다. 개수하중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다음에 설계법에서는 기타 다른 설계법에서는 사용하중을 적용한다는 거. 자, 이 내용도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나머지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자, 먼저는 봐야 될 게,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사용하중, 사용개수입니다. 사용개수. 하중의 공칭값과 실체 하중 사이에 불가피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차이 및 그 하중을 작용외로부터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개수입니다. 자, 안전개수라는 얘기는 변동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하중개수를 적용시켜줘요. 그럼 하중개수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자, 기본적으로 좀 강도를 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허용강도 설계법 나오네요. 자, 볼까요? 자, 허용강도 설계법. 하중조합 아래에서 부재의 허용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자, 요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개념을 한 번쯤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허용응력 설계법 나와 있죠. 자, 요즘은 거의 저희 버티는 힘, 즉 허용응력 설계법을 거의 안 하죠. 그래서 허용응력 설계법 개념이라 좀 보고 갑시다. 자, 허용응력 설계법은 탄성 이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의한 구조 해석으로 산정한 부재 단면의 응력이 버티는 힘이 자, 허용력 최소 버틸 수 있는 그 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있는데 그 버티는 힘만큼을 더 이상 해준 그 하중을 작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버티는 힘이 100인데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120이야. 그럼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이하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허용력 설계법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기본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 풀거나 그러지는 거의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중요도 구분입니다. 자, 중요도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이 중요도 구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꼭 나올 수 있는 기본 개념인데요. 자, 우리 건물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자 보실래요? 요 내용도 좀 보십시오. 중요도 특 건물이 있고요. 중요도 1 건물 있고, 중요도 2 건물 있고, 중요도 3 건물. 특히 이게 총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셨죠? 4가지로 구분돼요. 자, 그럼 자 중요도 1 건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도 1 건물입니다. 자, 미안해요. 중요도 특 건물 좀 갑시다. 먼저 중요도 특. 이거하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중요도 특 건물과 중요도 1 건물에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차이점을, 이게 거의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차이점을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도 특 건물과 중요도 1 건물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자, 먼저 중요도 1 건물 볼까요? 1 건물 보면 여러분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연면적 차이예요. 연면적. 그것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무조건 나와요. 1000제곱미터 이상. 뭐가요? 무조건 중요도 특 건물은.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중요도 1 건물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나와 있죠? 미만이라고 나와요. 요 차이점을 분명히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중요도 특 건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뭐 관공서를 얘기하는 거죠.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종합병원이야 병원인데요. 문제는 병원 중에서도 특 건물은요 수술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병원 중 종합병원이나 수술시설이 있는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은요 반드시 중위도 특건물입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에 긴급 대피용 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긴급 대피용 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이게 여러분 특건물입니다. 첫 번째, 중위도 특건물은 중위도 1건물에 비해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관공서들은 무조건 갑니다. 소방서 뭐 이런 것도 방송국들.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인데, 자, 이 종합병원도 물론 수술실이 다 있겠지만 종합병원 아니어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술시설이 있는 그런 건물들은 여러분 중위도 특건물. 그 다음에 뭐 우리 재난시에 비상 대피시설로 지정, 긴급 대피 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은 반드시 중위도 특건물로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위도 1건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합니다. 중위도 1건물. 자, 방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위도 1건물은요, 요거예요. 미만이 들어간다는 거.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여기서 유효물 저장물 처리시설.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죠. 자, 미만이 지방자치제의 청사, 외국 공간, 소방서, 발전소, 소방. 이거 외우자는 건 아니죠, 지금. 결론은 여러분 이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숫자가 뭐 미만 이하로 바뀌냐 아니면 자, 뭐 이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숫자 자체가 바뀌거나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중위도 특건물에 없는 건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요, 연전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요거에 여러분 지금 없던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요. 중위도 1건물과 중위도 특건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이것도 없었었어요. 자,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학교. 자, 수술시설과 응급시설이 모두 없는 병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위도 특건물은 여러분 종합병원 중에서도, 자, 종합병원입니다. 그 외 병원 중에서도 수술실이 있는 병원이었죠. 근데 얘는요, 수술시설과 응급시설이 없는 병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로서 중위도 특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자, 이런 건축물들은 중위도 1건물에 속한다는 거.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위도 1건물과 중위도 특건물 요 두 개의 차이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먼저 나왔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중위도 2건물과 중위도 3건물 나와 있죠.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중위도 2, 중위도 특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중위도 3은요, 농업시설, 소규모 창고, 그 다음에 가설 구조물, 중위도 3 건물에 들어갑니다. 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중위도 몇 건물이었어요? 금방 못 보셨죠? 자, 중위도 1건물에 들어가죠. 중위도 1건물. 여기 있었잖아요. 아파트. 그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건축물 구조 기초구조 설계 기준이 나옵니다. 자,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를 설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집안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죠. 집안조사입니다. 자, 이 집안조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집안조사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눠져 실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조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예비조사는 기초의 형식을 구상하고 기초의 형식을 먼저 구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자, 본조사를 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예비조사는 기본적으로 본조사, 그 다음에 여러분 예비조사 하면 본조사예요.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 시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대진의 계략적인 집안층의 구성, 자, 층을 구성하는 토질의 단단함과 연함 및 지하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조사에서는요, 계략적인
계략적인 집안을 구성, 또는 층을 구성하는 토질의 단단함과 연함, 자, 또는 지하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게 예비조사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예비조사는 기초의 집안조사 자료의 수집, 지형에 따른 집안 개형의 판단 및 부근 건축 구조물 등 기초에 관한 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자, 이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돼. 기본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집안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때는 대지 조건에 따라 천공, 여러분 천공이라는 얘기는 땅에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땅에 구멍을 뚫어서 뭐 하자고요? 그 안에 있는 흙을 조사하는 거죠. 얘는 100m 들어가니까 무슨 땅, 100m, 또 100m 더 들어가니까 무슨 땅. 확인하자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표준관임 시험. 자,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표준관임 시험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이렇게, 자, 보링을 하는 거죠. 보링하는 도중에 여러분 요 구멍에다가, 자, 관을 스푼 샘플러를 집어넣고 위에서 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깊이를 측정하는 게 여러분 표준관임 시험입니다. 자, 샘플링. 자, 흙을 채취하는 게 여러분 샘플링이 되는 거죠. 물리탐사. 넓은 지역을 대충 조사하는 방법이 물리탐사죠. 시굴. 자, 굴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비조사 단계의 어떤 개념들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안 썼다가 이제 건축 구조 기준이 바뀌면서 이런 예비조사 단계 또는 본조사 단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본조사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갑니다. 자, 본조사는 기초의 설계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제반 자료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천공조사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집안 내의, 대지 내의 집안 구성과 대지 내의 집안의 구성과 기초의 지지력, 자, 치마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의 집안의 여러 성질과 지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조사 간격, 시점, 조사 깊이는 예비조사에서 추정되는 집안과 건축물의 규모,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 집안의 형성에 따라서 적절히 잘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요거죠. 원위치 시험. 자, 적절한 원위치 시험과 토지 시험을 하고 지지력 및 치마량의 개선과 기초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집안의 성질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대표적인 원위치 시험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자, 알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위치 시험. 여러분 원래 위치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원위치 시험. 이것을 영문으로 여러분 사운딩 테스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관임 시험과 배인 테스트가 배인 테스트죠. 자, 요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원위치 시험이었죠. 그래서 표준관임 시험은 자, 이걸 좀 동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걸 정적인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죠.